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1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배울 에너지 부분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1. 영어로는 work라고 하죠. 어떤 어감을 가지나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일한다, 일 많다, 일 중독, 전부 뭔가 피폐하고 힘든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한 노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뭔가 노동이라 하면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날라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는 사회가 변화해서 실제로 힘쓰는 일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외형이 변하기도 하죠. 행동미래학자 윌리엄 하이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일만 할 경우 20년 후에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굽은 등, 거북목, 부은 다리, 불룩 나온 배, 충혈된 눈. 아마 여러분은 절대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한편으로 얼마나 일만 하면 이렇게 될까 싶어 좀 안타깝기도 하죠. 보통 이 일의 정도가 일정 선을 넘는 직업을 우리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극한 직업들이 있죠. 브라질에는 모기를 잡아서 파는 직업도 있대요. 저녁에 텐트 밖으로 팔이나 다리를 내놓고 모기를 유인해서 잡는 건데 3시간에 500마리를 잡기 위해 3000번을 물리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 암내 감별사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사진만 봐도 무슨 직업인지 이해가 되죠. 사실 한국인들은 암내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외국인들 가운데 암내가 심한 사람 주위에서는 그 냄새가 너무나 독해서 눈을 뜨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이 직업도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과학에서는 이를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정의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 일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즉, 과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일을 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는 놀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일의 정의와 같이 일은 힘을 준 것만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값은 어떤 물체에 준 힘에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고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합친 뉴턴 미터라고도 하지만 이를 줄여서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참고로 이 줄이라는 건 이런 밧줄이 아니라 줄이라는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럼 일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한 상자를 어떤 사람이 10N만큼의 힘으로 밀었더니 2m만큼 이동을 했대요. 이때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므로 10N에 2m를 곱한 20줄이 이때 해준 1의 양이 되겠죠. 다음 문제를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이 10kg의 질량을 가진 화분을 1m 들어올리는 일을 할 때 1의 양은 얼마일까요?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고 이때 준 힘은 화분을 들어 올리는 힘이죠. 근데 화분을 얼마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하냐면 화분이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힘을 이기고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들어 올린 힘은 중력의 크기만큼 들어 올려야 해요. 그리고 이동 거리는 들어 올린 높이가 되는 거죠. 중력은 무게이므로 질량 10kg 곱하기 9.8 그리고 높이 1m를 곱하면 답은 98줄이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힘을 주거나 뭔가 이동을 하는데도 1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말로 1의 값이 0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해요. 아까 전 공식에서 힘의 값과 이동거리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1의 값이 0이 되려면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일 때 1의 값이 0이 되겠죠. 우선 이동거리가 0인 경우를 살펴봐요. 힘을 줬는데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밀어도 끔찍도 하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TV에서 역도 경기를 유심히 봤다면 역도를 들어올린 후에 약 3초간을 버텨야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역기를 들어올릴 때는 무자비하게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역기를 이렇게 들어올리고 버티는 이 순간에는 과학적으로는 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표정의 선수를 보면서 놀고들 있네 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동은 하는데 힘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스파이럴을 할 때 아무런 힘을 주지 않지만 우아하게 이동을 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마찰이 없는 데서 힘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는 1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1의 값이 0인 경우가 3가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개 나왔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내려오는 차를 밀어보지만 내가 오히려 밀릴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렇게 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 혹은 용수철을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늘렸을 경우? 근데 이렇게 힘과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1의 값이 0이 아니라 음수, 즉 마이너스 1을 했다고 하지 1을 안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1의 값이 0이 되는 움직임은 바로 힘의 방향의 수직일 때예요. 이 뭔 개소리야? 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힘을 줬는데 갑자기 물체가 출발하면서 위로 솟구친다는 게 무슨 로켓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방에 어떤 힘을 주죠? 이게 좀 어려우면 가방에 힘을 놓으면 가방은 어디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아래로 툭 떨어지죠. 즉 여러분은 가방이 떨어지지 않게 위쪽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메고 걸어갈 때 가방을 들고 있는 힘은 가방이 이동하는 옆 방향과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아무리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가도 여러분은 이 가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억울하긴 하겠죠. 비슷하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고 갈 때도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이동은 옆으로 해야 하니까 과학적으로 1의 값은 0이 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원운동은 이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그림과 같이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원운동을 일으키는 구심력과 항상 수직인 거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이 자신의 궤도까지 날아갈 때는 이렇게 연료를 써가며 일을 해서 도달을 하지만 일단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 때문에 즉 1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공짜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엔 오늘 배운 일과 연관 깊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